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해보려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부업을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 노력은 분명히 했는데 늘 제자리 같다는 답답함.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퇴직 이후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부업을 시도하셨다가 실패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패를 줄여주는 AI 부업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력만 한다고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전략과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AI를 활용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3단계 전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까지 소개할 테니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정보 과잉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너무 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누구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시도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술적 장벽입니다. AI를 활용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어렵게만 생각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겪는 문제는 지속성 부족입니다. 당장 큰 성과가 없으니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반복 실패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AI를 이용해 이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거나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스마트폰 안에도 컴퓨터 안에도 들어와 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초보자도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합한 부업 찾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부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글쓰기에 강하고 어떤 분은 목소리가 좋고 또 어떤 분은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는 데 능합니다. AI는 이런 개인의 강점을 찾아주고 거기에 맞는 부업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 같은 AI에게 나는 글쓰기는 조금 자신 있는데 컴퓨터 활용은 약하다. 어떤 부업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개인 상황에 맞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AI와 함께 실행하기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려면 막막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을 쓰려면 제목 뽑기, 문장 다듬기, 이미지 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제목은 AI가 추천해주고 글은 뼈대를 잡아주며 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도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AI를 부려먹는 것이지 내가 AI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AI는 도구이니 내가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지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신기해서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리 습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은 일주일에 2편, 유튜브 영상은 한 달에 1편 등 작은 목표를 세우고 AI의 도움으로 시간을 줄여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결과가 쌓이면 AI가 다시 분석해 주면서 어떤 방향이 성과가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점점 더 효율이 좋아집니다. 만약
이 단계를 무시하고 무작정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의욕적으로 달리다가 검색만 하다가 시간을 다 쓰거나 첫 결과물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바로 좌절하고 결국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자신감은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새로운 도전을 아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하지 말고 AI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는 AI가 더 유용합니다. 체력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고 복잡한 일을 오래 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머릿속 아이디어를 글로 정리해주고 목소리만 녹음해도 영상을 만들어주고 단순한 반복 작업을 대신해 줍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꾸준히 부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AI가 좋다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업이 가능한지,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실행해야 실패하지 않는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는 왜 늘 제자리였을까라는 의문에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업은 반드시 거창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실패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부업이라고 하면 책을 쓰거나 유명 블로그를 만드는 거창한 목표부터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보자라면 뉴스 기사 요약하기, 짧은 생활 정보, 글쓰기 같은 아주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AI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기사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AI에게 요약해 달라고 요청하면 구조가 깔끔한 글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내 경험을 덧붙이면 훌륭한 블로그 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목소리 활용 부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음성 합성 기술이 발달해서 목소리만 녹음하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 생활 꿀팁을 전하는 짧은 음성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편집이 부담되지만 AI가 자동으로 소음을 제거하고 배경음악까지 추천해 주기 때문에 기술에 서툰 분들도 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디자인 부업도 가능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AI 그림 생성기를 이용해 간단한 사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전자책 표지나 블로그 이미지, 심지어 상품 디자인까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만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초보자도 손쉽게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AI와 함께라면 어디까지 가능할까를 생각하는 관점 전환입니다. 지금의 60대 이상 세대가 젊은 시절에는 컴퓨터가 낯설고 휴대전화도 생소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AI도 같은 흐름입니다. 지금은 낯설지만 곧 생활 속 필수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AI는 무조건 정답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정확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AI가 준 자료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본인이 반드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정보나 돈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료와 비교해보고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게 되고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욕심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 부업을 동시에 시작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작은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든 목소리 콘텐츠든 디자인이든 한 가지를 정해서 일정 기간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과가 쌓이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다른 부업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AI를 활용한 작은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시간을 내서 AI와 대화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뉴스 중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 정리해줘 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글쓰기와 정보 전달 능력이 훈련됩니다. 또 내 목소리로 1분짜리 생활 꿀팁 녹음을 만들고 싶어라고 입력해보면 AI가 대본을 짜주고 편집 방법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작은 연습이 쌓이면 부업으로 연결되기 훨씬 쉽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부업에 실패했다면 원인은 본인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방향부터 바로 잡을 수 있고 초보자가 무리하지 않고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제 세부 전략을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맞는 부업을 찾기 위해 AI와 상담하듯 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글을 조금 쓰지만 목소리가 약하다. 어떤 부업이 나에게 적합할까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AI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담 없고 흥미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선택한 부업을 실행할 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글쓰기 부업이라면 AI에게 글의 뼈대를 부탁하고 내가 경험을 더하는 식으로 협업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작은 목표부터 설정합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한두 번 등 작은 단위로 실행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이 세 단계를 반복하면 어느새 성과가 쌓이고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가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무료함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글을 누군가 읽어주고 내 목소리로 만든 콘텐츠를 누군가 듣는 순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부업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AI를 활용해 온라인 글쓰기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동시에 사회와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시니어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느냐입니다. 만약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왜 나는 늘 제자리일까라는 고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라도 오늘 시작한다면 내일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의 경험을 세상과 나누며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AI는 그 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내 손 안에 AI와 함께 첫 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노력해도 늘 제자리였던 이유는 잘못된 방법 때문이었고 오늘 알려드린 3단계 전략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AI는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개인의 강점에 맞는 부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실행 단계에서는 AI가 글쓰기, 음성 콘텐츠, 이미지 제작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째,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반복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한다면 부업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이자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제자리였던 지난 경험을 이제는 뒤로 하고 AI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방법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AI에게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6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실용적인 부업, 정보와 AI 활용 전략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